여러분, 정원의 호스타잎이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이 숭숭 뚫렸나요? 양배추는 밑동까지 파먹히고 가장 잘 익은 딸기는 누가 먼저 맛봤나요? 밤마다 텃밭에서 잔치를 벌이는 민달팽이들과의 지긋지긋한 싸움에 지쳤다면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해충들을 퇴치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이 아마도 그냥 버리는 쓰레기라면 믿으시겠어요? 네, 바로 평범한 수박 껍질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 하나의 껍질이 하룻밤새 수백 마리의 민달팽이를 박멸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뿐만 아니라 비싼 화학 약품이나 흔한 덫보다 이 할아버지의 지혜가 왜 그렇게 완벽하게 통하는지 과학적인 비밀까지 밝혀드리겠습니다. 놀랄 준비하세요. 오늘은 쓰레기를 정원사의 황금으로 바꿔드릴 테니까요. 비밀 병기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적의 정체를 파악해봅시다. 민달팽이는 누구일까요? 껍데기 없는 이 복종류 연체동물은 밤 텃밭의 진짜 닌자입니다. 낮에는 습하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해질녘이 되면 사냥을 나섭니다. 이들의 식성은 정말 끝이 없으며 특히 식물의 가장 부드럽고 즙이 많은 부분을 좋아하죠.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물을 흠뻑 준 후에는 특히 활동적이며 아침마다 정원사를 악몽에 빠뜨립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민달팽이와 싸우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일일이 손으로 잡는 고된 작업부터 맥주 덫을 놓거나 메탈데하이드, 화학 살충제를 뿌리는 방법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방법에는 각자의 단점이 있습니다. 손으로 잡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쾌하죠. 맥주는 비용이 들고 계속 갈아줘야 합니다. 화학약품은 반려동물, 새, 심지어 토양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효과적이고 무료이며 100% 친환경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결책은 바로 우리 코앞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규모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민달팽이 단 한 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어린 상추나 채소 모종 여러 개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엉겅퀴 잎 아래, 그리고 집의 기초 틈새마다 숨어있는 셀 수 없는 민달팽이 때로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어린 양배추 잎을 특히 좋아해서 예쁜 레이스처럼 구멍을 숭숭 뚫어놓죠. 달콤한 딸기는 그야말로 최고의 별미이고요. 심지어 쓴맛이 나다른 해충들은 잘 건드리지 않는 비비추 IP도 민달팽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만찬이 됩니다. 그들이 입히는 피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손상된 식물들은 곰팡이와 세균성 감염에 취약해져서 결국 농작물 전체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텃밭에 쏟은 모든 노력과 시간, 돈을 이 끈적이는 민달팽이 떼는 하룻밤 만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좌절감은 모든 정원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방어책을 찾게 되는 거죠. 가장 인기 있는 민간요법인 맥주 트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효과가 있긴 합니다. 민달팽이들은 발효 냄새를 정말 좋아해서 맥주가 담긴 용기로 기꺼이 기어들어가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어떨까요? 첫째,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텃밭이 넓어서 많은 트랩이 필요하다면 더욱 그렇죠. 좋은 품질의 맥주는 값이 나가고 이틀에 한 번씩 교체해주지 않으면 금방 김이 빠져버리거든요. 둘째, 이런 트랩의 효과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민달팽이만 유인할 뿐입니다. 텃밭 전체를 보호하려면 마치 맥주바를 차려놓은 것처럼 트랩을 설치해야 할 겁니다. 셋째, 이런 트랩에는 유익한 곤충들도
함께 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달팽이의 천적이기도 한 땅벌레 같은 곤충들이요. 결과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의도치 않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강력한 한방이라고 불리는 화학 살충제 알갱이는 어떨까요? 주로 메탈데하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달팽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죽이는 물질입니다. 식물 주위에 알갱이를 뿌리면 달팽이가 이를 먹고 죽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메탈데하이드는 독성이 있습니다. 밝은 색의 이 알갱이를 호기심에 먹을 수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에게는 위험하며 독에 중독된 달팽이를 먹을 수 있는 새들에게도 해롭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주요 해충 방제 도우미인 고슴도치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죠. 게다가 자주 사용하면 이 물질이 토양에 축적되어 토양 미생물과 지렁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정원 가꾸기를 지향하는 요즘, 우리는 이러한 공격적인 방법들을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수확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화창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커피 한 잔 들고 정원으로 나섭니다. 그동안 공들였던 정원을 흐뭇하게 바라볼 생각에 기대가 가득하죠.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잎사귀에 새로 생긴 구멍들, 거의 다 익은 열매에 묻어있는 끈적한 흔적, 며칠 전 소중히 심었던 새싹이 처참하게 짓밟혀 있습니다. 무력감과 짜증이 동시에 밀려오는 순간이죠. 마치 적은 보이지 않고 밤의 장막 아래서 기습 공격을 퍼붓는 게릴라전을 벌이는 것만 같습니다. 달걀 껍데기, 커피 찌꺼기, 매운 고추, 별별 방법을 다 써봤을 겁니다. 어떤 것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미미하고 어떤 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죠. 차라리 이 끝없는 식욕의 손님들과 수확물을 나눠 갖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속드렸던 것처럼 그 해결책은 단순함 속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견의 역사는 많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그렇듯 놀랍도록 단순하며 어쩌면 약간의 우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따뜻한 여름 저녁, 베란다에서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달콤하고 즙이 풍부한 수박이었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난 뒤 향긋한 수박 껍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저절로 손이 퇴비통으로 향하려던 찰나 문득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해충의 습격으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던 양배추밭 한쪽에 이 수박 껍질 몇 조각을 그대로 두면 어떨까? 큰 기대 없이 그저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껍질들은 과육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놓여 작고 어두우면서 촉촉한 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껍질들 중 하나를 들어 올렸을 때의 놀라움이란 달팽이들이 그야말로 때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10마리나 20마리가 아니라 거의 100마리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였죠. 그들은 단순히 먹이를 먹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피해 그곳에 숨어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끼가 아니라 완벽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방법이 왜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아볼까요? 수박 껍질에 무슨 특별한 마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요, 마법은 아니고 순전히 생물학적인 원리입니다. 첫째, 바로 냄새 때문입니다. 달콤하고 진한 수박 과육과 즙의 잔향은
민달팽이에게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특히 습한 밤 공기를 타고 정원 곳곳으로 퍼져나가 먼 거리에서도 민달팽이를 유인하는 강력한 등대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바로 수분입니다. 수박 껍질은 엄청난 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몸에서 수분을 잃는 민달팽이에게 이 수분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셋째, 먹잇감입니다. 민달팽이는 부패하는 유기물을 즐겨 먹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드럽고 달콤한 수박 과육은 그야말로 놓칠 수 없는 진수성찬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은신처입니다. 맛있는 먹이를 실컷 즐긴 민달팽이들은 서둘러 도망가지 않습니다. 땅에 놓인 수박 껍질은 그들에게 어둡고 습하며 아침 햇살로부터 안전한 완벽한 미니 은신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침 햇살은 민달팽이에게 치명적이거든요.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덫 준비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수박을 드시고 난 후 남은 껍질을 준비해 주세요. 손바닥만 하거나 그보다 좀 더 큰 조각들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속의 붉은 살을 깨끗하게 긁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약 0.1 취침 정도 두께의 층을 조금 남겨두세요. 바로 이 남겨진 층에서 해충을 유인하는 매력적인 향기가 뿜어져 나올 겁니다. 일부 정원사들은 즙과 향이 더 잘 배어 나오도록 껍질 안쪽에 칼로 얕게 여러 번 칼집을 내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 이미 곰팡이가 피었거나 오래된 껍질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덫은 항상 신선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실상 해충들에게는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최고급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2단계, 완벽한 위치 선정. 덫을 전략적으로 잘 놓는 것이 성공의 절반입니다. 껍질을 아무렇게나 두면 안 됩니다. 먼저 텃밭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민달팽이가 주로 어디에서 피해를 주나요? 양배추, 상추, 딸기 같은 작물 근처인가요? 바로 그런 곳에 우리 덫을 설치해야 합니다. 껍질은 이랑 사이에 약 1.5, 2m 간격으로 두세요. 퇴비 더미 근처, 덤불 아래, 그늘지고 습한 정원의 구석진 곳에도 빠짐없이 놓아주세요. 이런 곳들은 민달팽이가 낮 동안 숨어 쉬는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껍질을 놓을 때는 반드시 과육 속살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달팽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껍질 한쪽 끝을 살짝 땅에 박아 작은 입구를 만들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작물로 향하는 민달팽이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해가 지고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면 민달팽이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옵니다. 그들의 원시적인 감각은 공기 중에 퍼진 달콤하고 황홀한 수박 향기를 감지합니다. 이 냄새는 마치 뱃사람들에게는 사이렌의 노래와도 같습니다. 이 향기는 여러분의 식물 향기를 압도하고 오직 한 가지, 아주 명확한 방향으로 그들을 유인합니다. 사방에서 돌틈 사이에서 그리고 무성한 풀숲에서 그들은 오직 그 냄새의 근원지를 향해 일제히 기어갑니다. 그들은 수박 껍질을 찾아내고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 성대한 만찬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들의 사냥터 한가운데에 무료 올인클루시브 레스토랑이 문을 연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먹고 쉬며 든든한 초록색 돔 아래에서 완벽한 안전함을 만끽합니다. 드디어 아침입니다.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에요. 장갑과 양동이를 준비하세요. 어제 두었던 수박 껍질 중 하나로 다가가세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지만 빠르게 뒤집어 보세요. 눈앞에 펼쳐질 광경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수박 껍질 안쪽 면 전체와 그 밑에 땅이 온갖 종류와 크기의 민달팽이들로 가득할 거예요. 수십 마리, 어쩌면 수백 마리의 민달팽이들이 여러분의 작물을 갉아먹는 대신 한 곳에 모여 있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일 거예요. 단순히 쫓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주변 몇 제곱미터 안에 있던 거의 모든 민달팽이 개체들을 한 곳에 집중시킨 거죠. 이것이야말로 승리입니다. 깔끔하고 확실하며 게다가 비용 한 푼 들지 않는 완벽한 승리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단 하룻밤 만에 이렇게 명확하고 대규모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수박 껍질은 단순한 미끼가 아니라 완전한 은신처이자 함정이라는 점이죠. 바로 여기에 그 천재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성 알갱이를 뿌린다면 민달팽이는 그걸 먹고 자신의 은신처로 기어들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결과를 보지도 못할 겁니다. 맥주 트랩은 그 안에 빠진 것들만 모을 뿐이죠. 하지만 수박 껍질은 민달팽이의 자연적인 본능을 역이용합니다. 먹이를 찾는 본능이 껍질로 이끌고 자기 보존 본능은 한낮의 햇빛과 포식자로부터 숨기 위해 그 아래에 머물게 하죠. 민달팽이들은 스스로 당신에게 편리한 장소에 모여 당신이 와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때를 기다립니다. 밭 여기저기로 기어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거죠. 이것은 번거로운 해충 사냥을 수확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바꿔줍니다. 이제 꽤 많은 달팽이를 잡으셨을 텐데요. 이 달팽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강한 소금물이나 비눗물이 담긴 양동이에 달팽이들을 모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달팽이들은 빠르게 죽습니다. 일부 정원사들은 잡은 달팽이들을 자신의 텃밭에서 멀리 떨어진 곳, 예를 들면 숲이나 황무지 같은 곳에 내다 버리기도 합니다. 만약 닭이나 오리를 키우고 있다면 달팽이들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 닭이나 오리들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길게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달팽이들이 살아남아 다시 텃밭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사용한 수박 껍질은 다음날 밤까지 한 번 더 재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는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퇴비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퇴비로 만들면 빠르게 분해되어 훌륭한 거름이 될 테니까요. 간단한 경제성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시중에 파는 달팽이 퇴치용 알갱이 한 팩도 꽤 비용이 들고 넓은 밭에 쓰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맥주 한 병 역시 지출이죠. 이걸 덫의 개수와 한 시즌 내내 교체하는 빈도를 곱해보세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럼 수박 껍질은요? 드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버려질 부산물일 뿐이죠. 맛있는 수박을 즐기는 동시에 텃밭을 지킬 수 있는 완전 무료의 초강력 퇴치제를 얻는 겁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죠. 한 푼 한 푼이 아쉬운 텃밭 가꾸기 세계에서 이런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죠. 이는 현명하고 경제적이며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생산적인 텃밭 관리 방식의 좋은 예시입니다. 다시 안전성 문제로 돌아와 볼까요? 이것이 바로 저희 방법의 핵심적인 장점 중 하나입니다. 수박 껍질을 활용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호기심 많은 강아지나 고양이도 해를 입을 염려가 없습니다. 정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꿀벌, 뒤형벌, 무당벌레 같은 유익한 곤충들은 이 덫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지렁이와 토양 미생물도 유해한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원의 섬세한 생태 균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나중에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작물을 화학물질로 오염시킬 일도 없습니다. 이 방법은 퍼머컬처와 지속가능한 원해의 모든 원칙에 부합하는 100% 유기농의 자연 친화적인 해충 방제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달콤한 미끼가 개미, 말벌, 파리 같은 다른 불청객들을 끌어들이지는 않을까요? 물론 일리 있는 걱정입니다만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미가 유인될 수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달팽이처럼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않으며 아침에 달팽이를 털어낼 때 함께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말벌과 파리는 낮에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트랩을 밤에 설치하고 아침에 회수하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만약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가장 소중한 식물 바로 옆이 아니라 약 50cm 정도 떨어진 곳에 껍질을 놓아 달팽이의 주위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정원사들이 경험했듯이 달팽이를 제거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어떠한 가상의 위험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이 방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수박돔이라는 고급 기술을 활용해 보세요.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수박 껍질이 아닌 작은 수박 반통이 필요합니다. 과육 대부분을 긁어내고 벽면에 약간만 남겨두세요. 그 다음 이 수박돔의 옆면에 높이 2cm 정도의 아치형 입구를 만들어주세요. 이 돔을 민달팽이가 가장 많이 출몰하는 문제의 장소에 놓으세요. 이렇게 만든 덫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민달팽이에게 더욱 매력적인 어둡고 습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수많은 민달팽이들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아침에는 이 집을 통째로 들어올려 안에 있는 민달팽이들을 처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특히 귀한 작물, 예를 들어 고급 품종, 딸기밭이나 어린 모종을 보호하는 데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이 있습니다. 첫째, 트랩은 저녁에 물을 준 후나 이슬이 거친 후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촉한 흙은 달팽이들을 더 활발하게 만들고 미끼 냄새가 더 잘 퍼지게 하여 유인 효과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끼로 사용하는 껍질 같은 트랩의 한쪽 끝을 흙으로 살짝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완만한 경사로가 생겨서 가장 게으른 달팽이들도 힘들이지 않고 그 아래로 쉽게 기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아침 트랩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강렬한 햇볕 아래 하루 종일 방치하면 달팽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파리를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 방법을 몇 주 동안 아침 루틴으로 삼으시면 정원의 달팽이 개체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민달팽이를 한 번에 완전히 박멸하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민달팽이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민달팽이들은 이웃밭에서 계속해서 기어 들어올 것이고 흙 속에 놔둔 알에서도 끊임없이 부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박 전략은 봄부터 가을까지 습한 계절 내내 여러분의 정기적인 정원 관리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식탁에 수박이나 멜론이 오를 때마다 참고로 멜론 껍질도 거의 똑같이 효과적입니다.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대신 밤새 텃밭에 놓아두세요. 이것은 해충 개체수가 재앙적인 수준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면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꾸준하고 쉽고 무료인 예방책입니다. 달팽이는 어떤가요? 민달팽이와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등에 집을 짊어지고 다니죠. 과연 이 방법이 달팽이에게도 통할까요? 물론이죠. 아주 효과적입니다. 달팽이도 민달팽이와 똑같은 후각과 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축축하며
어두운 곳을 똑같이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박 껍질은 달팽이에게도 마찬가지로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자 완벽한 덫이 될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껍질 아래에서 크고 작은 민달팽이와 달팽이가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간단한 한 가지 행동으로 여러분의 정원에 가장 흔하고 개걸스러운 두 가지 해충 연체동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수정도 필요 없는 아주 보편적인 해결책이죠. 그저 껍질을 놓아두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 말만 듣고 무조건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전 세계 수많은 정원사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 방법을 극찬하는 후기가 넘쳐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배추 잎 한 장에서 무려 200마리가 넘는 해충을 잡았다며 그 수확물 사진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숙련된 텃밭 가꾸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방법이 최근 몇 년간 가장 기발한 발견이라고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배추 농사를 되살리거나 마침내 깨끗하고 온전한 옥자와 잎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성공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고 효과를 검증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방법이 정말 통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텃밭 포럼이나 원예그룹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이 방법은 정원사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담고 있으니까요. 탁월한 효과, 간편한 사용법, 비용 부담 없음, 그리고 무엇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장점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달팽이와 민달팽이가 작물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제법들이 비싸거나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독성이 있다는 단점도 살펴보았죠.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레기로 버리던 평범한 수박 껍질이 기발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수박 껍질은 어떤 미끼보다도 달팽이와 민달팽이를 잘 유인하고 한 곳에 모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방법은 완벽하게 무료이고 환경과 아이들, 반려동물에게 100% 안전하며 수많은 정원사의 경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반전의 순간은 최고의 해결책이 종종 우리 주변 혹은 지금처럼 주방 식탁 위에 바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장치를 만들거나 비싼 화학약품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익숙한 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팁이 여러분의 작물 전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유용하고 기발한 정원 및 텃밭 꿀팁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꼭 구독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독특하지만 효과적인 해충 방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비법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생활의 지혜, 백과사전을 만들어 봐요.